이제 개별법에 따라서 이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.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입니다. 그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이제 유족연금을 받잖아요. 유족연금은 이제 배우자가 1순위로 받는데 그때 배우자 안에는 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,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재판을 많이 하는데 이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을 받아가니까 이 재혼한 그 자녀들이 막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사실상의 배우자라는 걸 입증이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법원에서 이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 우리는 부부입니다 주장을 하고 이 다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재혼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. 동거라고 주장하잖아요. 이럴 경우에 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? 결국에는 부부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. 부부처럼 같이 살았던 사진이라든지 결혼식 사진, 주변 사람들의 그 진술서,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호칭이에요. 호칭. 우리 부부끼리는 뭐라고 부르죠? 여보. 여보 당신이라고 하죠. 연인끼리는 뭐라고 부르죠? 자기야. 자기야 오빠야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건 있었는데 이 남자가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1년 정도 살다가 이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. 아이고. 사망을 하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. 혼인신고까지 하니까 이 남편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재산이 아내가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남편의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이 아내는 가짜 부부입니다. 가짜 부인입니다. 혼인신고는 가짜로 한 겁니다. 소송을 했는데 실제로 재판 결과 보니까 이 남편의 그 가족들이 이겼어요.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 혼인이 무효로 판결됐습니다. 그 판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칭이 이 부부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이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라고 안 하고 누나, 누님이라고 불렀어요. 그게 하나가 누나라고 불렀기 때문에 판사가 부부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니까 아유, 어떡하면 좋아. 결혼한 그 시청자분들은 이 남편이나 아내한테 꼭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경우에는 이제 최악의 유산은 못 받아도 국민연금은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되는 거예요, 금액이?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굉장히 커다란 유산이 될 수 있는데요.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가입자, 직접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 남편분의 그 직장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느냐, 그리고 두 분이 재혼해서 몇 년을 살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%에서 60%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재혼만 안 한다라고 하면. 그러니까 웬만한 뭐 사실 1, 2천만 원 유산 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가 있죠. 다만 이인철 변호사님이 이제 앞에서 밝혀졌지만 그럼 아무나 같은 집에서 먹고 잔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? 그건 아니고요.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자 직원이 나와서 상담을 반드시 해서 실제로 사실혼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 물론 이때 이제 법원에 가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라는 확인 판결을 받으면 좋은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이웃 주민들이 우린 실제로 부부인지 알았어요. 이런 확인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증거로는 해외여행 같이 갔던 사진이든가 국내 여행은 안 됩니까? 있잖아요. 아니 항상 뭐 부부 동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종 모임에 여행도 부부로 알려져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양가 집안의 경조사에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되지는 않고요. 굉장히 엄격합니다. 주소지도 동일해야 돼요. 주소지는 반드시 같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. 그럼 계속해서